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5도시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현대차는 아니고요. 현대차에서 이제 뭐 중고차 산업에 좀 진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말이 많더라고요. 뭐 이제 중소기업 뭐 생태계 파괴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그쪽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현대차가 원래 7일 날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도 중고차 사업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일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관할을 하는데, 중고차 판매가 사실은 대기업들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생계형 적합 업종, 그러니까 생계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니네 대기업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계속 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못 뛰어들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선정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대기업이 이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준비가 됐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니까 그 현대차가 뭐 예를 들면 인증중고차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SK 인증중고차. 그 광고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무거나 떼우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중고차 매매 상사 생각하시면 여기에 보면 허위 매물들 많잖아요. 뭐 예전에 침수차인데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고 사기치고 막 별의별 걸 많이 하는데, 원래는 중고차를 사려면 다 이런 데서만 샀어야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에 인증 중고차라고 해서 뭐 SK, 롯데, 막 이런 데서도 야 이거 우리가 다 확인한 거야. 네. 허위 매물 아니야.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인증 중고차 시장이 생긴 거야. 네. 근데 이미 이 두 개가 있잖아. 네. 그럼 대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뭔가가 달라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우선 인증 중고차 우리도 해. 다만 우리는 5년 안 지났고 오래된 거 말고 10만 킬로 안 탔고 안 탔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네가 우리 차를 타고 있었는데 네. 현대 기아를 타고 있었어. 근데 또 우리 차로 신차로 바꾸고 싶어. 그럼 그 차 가져와.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 현대차를 예전에 신차를 뽑아서 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 그러면 그거를 중고로 매입을 해주는 거죠. 매입을 하고. 네,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새 차만 팔고요. 또 중고차 알아서 팔아. 이거였는데 매입을 하는 거지. 근데 현대차야. 너 5만 킬로 안 됐어. 5년 안 됐어. 10만 킬로 안 됐어. 상태 보니까 나쁘지 않아. 왜? 현대 블루엔즈에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 그쵸. 언제 구매했고 이런 거. 네, 언제 구매했고 정비 어떻게 했고 무슨 수리했고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 네. 그러니까 더 쉬운 거지.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쵸, 한 여러 번에 군데 다녔던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어요. 네, 한 번에 사고 팔고 되니까 여러 군데 안 돌아다녀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헤이 딜러 딴 데 올려서 내 거 사람들 만나서 쇼 붙이고 뭐하고 깎아달라고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그쵸. 네, 정해진 가격에 딱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쉬워졌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길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전기차 라인업들이 꾸준히 늘어나죠. 그쵸. 근데 사실은 지금은 고민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야 되냐, 몇 년 뒤에 사야 되냐. 그러면 저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솔린, 디젤 네. 아직 몇 년은 더 탈 수 있으니까 그쵸. 타라. 일단 타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뒤, 3년 뒤 전기차 많이 나올 거다. 네. 그 중에 골라라.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연비라고 해야 되나? 주행 가는 거리가 네. 400km 미만이에요. 전기차가? 네. 그럼 어찌됐건 부산 갔다 오려면 한번 충전해야 돼. 그쵸. 근데 충전하는데 시간이 그쵸, 뭐 25분? 뭐 급속인 25분이지만 갔는데 자리 없으면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뭐 대기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2년 뒤, 3년 뒤는 그 인프라가 갖춰 있을 거잖아. 네. 그러면 이 인증 중고차나 이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보상 판매 프로그램. 헌집 갖고 와, 새 집 줄게. 헌차 갖고 와, 새 차 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죠. 네. 이걸 이용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쌍용이나 르노 삼성이나 네. 다른 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현대에 귀속될 수도 있고 현대 기아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네. 조금 움직이기는 시작했어요. 뭐 현대 모비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해서 다시 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AS 부품을 뭐 네, 그걸 이제 모비스가 하니까 그래서 그럼 부품 사용량 더 늘어나겠네? 맞습니다. 왜냐면 팔고 신차에 대해서만 정비하고 끝났는데 다시 가져오니까
그럼 순정 부품을 쓸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면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현대 모비스도 괜찮을 것 같고 현대 글로비스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중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조인트 벤처해서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네. 현대 글로비스도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네, 그래서 안 돼요. 네,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 글로비스는 말 그대로 차 배에 실어가지고 납품하는 게 현대 글로비스의 주 업무잖아. 지금 유통인가요? 뭐 이제 운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게 주 업무야. 네, 근데 이제 테슬라 거도 작년에 계약했거든요. 현대 기업으로 계약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물품을 이제 그 운송하는 거, 계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중고차까지 더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파악할 때, 니네가 물량 수주를 받아서 니네 배에 얼마나 적재할 수 있어. 이 수치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치가 많이 부족해. 그럼 장사야. 그렇게 안 돼. 이것도 있고, 수주를 신규로 받으려고 해도, 만약에 가득 차 있으면. 못하죠. 배 사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적재율을 보니까 아침에 방송할 때 안 그래도 그 수치 제가 찾아봤는데, 66%. 네, 아직 30%의 개입이 남아있다. 룸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룸에 이 중고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뭐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겠죠. 네, 근데 원래대로 하면 중고차 사업의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비중도 조금 늘어날 것 같고, 이로 인한 운임도 조금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궁금한 게 유가가 다시 뭐 110불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지수가. 근데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마진 이익률 이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운임 계약은 사실은 굉장히 그 길게 하지는 않아요. 길게 하지는 6개월, 1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6개월 전에 계약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손해지만. 근데 계약 기간이 2년, 3년짜리가 아니니까. 그때 당시 지금 만약에 이제 재갱신을 해야 되는 유가를 보고 다시 하면 되니까. 운 계약을 다시 쓰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조금 탈피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여기에서 더 보는 거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네, 왜냐면 저희가 부품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럼 가겠네, 현대 모비스 가겠네, 현대 글로비스 가겠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요즘에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가 전자기기예요. 전자기기. 네, 전자기기예요. 장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단순하게 프로그램, 우리 핸드폰 생각해봐요. 같은 핸드폰인데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게 펌웨어가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업그레이드하면 이 성능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거나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달라지죠. 그렇죠. 못했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전자기기니까 가능한 거죠. 아무래도 두뇌를 바꿔주는 거니까. 근데 차가 전자기기화 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새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거를 이미 테슬라가 하고 있잖아요. 구독 서비스. 네, 그걸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디는 9모델이지만 머리 이 안에 들어있는 건 10모델이야. 그리고 빨라. 그쵸. 뭐 소나타에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 소프트웨어를 집어 넣는 거지. 그러면 안에서 쓰는 프로그램들 제네시스랑 똑같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다 똑같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면서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TA라고 들어봤어요. OTA. 처음 들어. OTT도 아니고. 좀 보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항상 미리 한번 보라고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더예요. 저희가 사실은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합니다. 뭐 이렇게 맨날 써 있잖아요. 주변에 그 뭐 이렇게 가게들 보면. 왜냐면 그거 프로그램 USB 해갖고 꼽아야 돼요. 예전에 뭐 USB 꽂고 아니면 잭 갖다 꽂고 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눌러야 되는데 아니 핸드폰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차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차도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비게이션도 자동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돼요. 뭐 통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선 통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핸드폰 블루투스 통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돼요. 그냥 차 자체로 통신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 자체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돼요. 이제 그거를 OTA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이런 거밖에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음성 인식.
왜냐면 이제 최근 차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내비스거든요. 그쵸. 카카오 카카오 뭐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길 찾고 그래요. 아, 음성인식으로. 네, 이제 그것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거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주행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어디로 꺾어라 이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성능 개선까지도 현대차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네, 근데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현대차에서 투자를 더 한대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투자를 대규모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 오토에보도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22년이잖아요. 앞으로 한 8년 동안 거의 뭐 지네들도 한 12조 정도 투자하겠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투자하지 않을까. 그쵸. 네. 그러면 인증 중고차에 네. 또 아까 매매 상사, 인증 중고차 얘들이랑 달라야 돼. 그쵸.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것까지 해서 중고차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야 다르지.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건 이거야.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힘들죠. 네. 자, 배터리 가격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근데 많이는 못 올리겠죠?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파는데 마진율은 떨어지겠죠? 네. 차 가격도 많이 못 올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뭘 해야 돼? 다른 걸로 돈을 최소의 비용으로 많은 걸 벌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부품 갈고 이런 것들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마진율을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달라질 수 있잖아.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이 현대 오토에버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현대차 그룹에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도 납품하는 게 현대 오토에버예요. 현대 오토에버.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 뭐 현대차, 현대 모비스, 뭐 글로비스 이 정도는 아는데. 심지어 글로비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유통하는 데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현대 오토에버도 한번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 현대차가 이제 이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에 100% 이제 들어간다라는 걸 발표했지만 또 중기청에서 또 뭔가 회의를 또 한다고 회의는 하지만 뭐 지금의 입장상 윤 당선인이 사실은 지금 민간 주도로 계속 바꾸잖아요. 네, 자유시장 경제인 거야 사실은. 규제를 줄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심지어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마트에 이제 주말 뭐 한 달에 2번 영업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거 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민간 주도로 규제를 좀 최소화하는 정책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죠. 소비자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 믿을만한 것 같긴 해요. 소비자의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중구난방인 그런 사업체들보다는 사실은 여러 사업체들이 있어야 이 시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다시 뭐 저걸 한다라고는 하지만 다시 그걸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런 타당성 조사를 다 끝내고 발표를 했을 거거든.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아까 보상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가 타던 차를 가지고 오면 한 차 갖고 오면 새 차 줄게. 새 차를 그러니까 신차를 또 구매할 때 좀 할인을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고차 가격만큼 할인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또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이거 자체가 사실 현대차 또 이런 말씀드렸던 모비스 이런 주가에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